만약 과거에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진 민족이 존재했다면 왜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종종 우리 영상의 댓글란에서 제기되는 질문이며 먼 과거에 고대에 발전된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미지의 구대 기술 증거는 없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할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연구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거나 고려되지 않거나 혹은 이 놀라운 발견들을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는 가설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런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억측이나 터무니없는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께 일련의 요소들과 경험적 데이터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분명 여러분을 무관심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에 구독해 주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집트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글이 많고 저희도 관련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덜 알려졌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신비로운 곳으로 가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고대 지식의 활용이 놀라운 유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오래된 기술의 증거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사카라의 세라페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사카라의 네크로폴리스에 위치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1851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는 고대 문헌을 연구할 목적으로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의 이야기에 이끌렸습니다. 스트라본은 세라피스에게 헌정된 신전의 존재를 묘사했습니다. 사카라에서 연구를 하던 중 마리에트는 우연히 세라페움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구는 수세기 동안 모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더 깊이 발굴하면서 그는 거대한 화강암과 현무암 석관들이 들어있는 방대한 지하 회랑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세라페움은 일련의 지하 회랑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300m가 넘는 길이를 자랑합니다. 이 갤러리들에는 24개의 거대한 석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60톤에서 100톤에 이릅니다. 이 석관들은 화강암, 현무암, 디오라이트와 같은 단단한 돌로 만들어졌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가공된 것이 특징입니다. 석관 위에 놓인 뚜껑들도 역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매우 정밀하게 제작되어 수많은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세라피움은 아피스 숭배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피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신성하게 여겨진 황소들로 신 푸타의 지상 화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푸타는 창조와 장인들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이집트 신 중 하나였습니다. 아피스 숭배는 멤피스에서 특히 중요했으며 이곳에서는 한 마리의 아피스 황소가 신 푸타를 지상에서 대표하도록 선택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황소는 이마에 삼각형 모양의 흰 반점과 몸에 있는 다른 독특한 표시 등 특별한 신체적 특징을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세라페움을 아피스 숭배와 연관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관들의 크기와 복잡한 가공 방식이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안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크기를 가늠해 보자면 길이 약 4m, 너비 2.5m, 높이 2.5m 정도 되는 물체이며 무게는 약 100톤에 달합니다. 프랑스 탐험가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세라페움을 발견했을 때 그는 뚜껑이 약간 열린 채 내부가 비어있는 23개의 석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석관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약탈당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그중 하나는 여전히 봉인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석관을 덮고 있는 뚜껑은 거대하고 매우 무거웠기 때문에 마리에트는 그것을 옮길 수 없었고 결국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뚜껑을 깨트리고 내부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석관의 뚜껑을 폭파시켰지만 놀랍게도 그 안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라페움 내부에서는 이집트학 자료에 기록된 신성한 황소들도 보물이나 신성한 유물들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화강암 석관들은 무엇을 담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이것들이 신성한 황소들의 무덤이었다는 가설을 제외한다면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장소와 관련된 미스터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적지는 더 발전된 혹은 적어도 우리와는 다른 기술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장소의 놀라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석관들은 크고 매우 무겁습니다. 이 유적을 발견한 아우구스트 마리에트조차도 유일하게 봉인된 석관의 뚜껑을 옮길 수 없었고 길을 열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점은 이 거대한 석관들이 지하에 파인 벽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종 주 바닥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석관들 중 일부는 마치 급하게 버려진 듯 복도 한가운데에 남겨져 있으며 통로를 거의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이 석관들의 위치와 통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좁고 깊은 곳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석관들을 옮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예들의 힘이 이 거대한 석관들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그런 가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덱톤의 무게를 고려할 때 아무리 힘센 노예들을 동원한다고 가정해도 이런 무게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사람 수는 물리적으로 그 좁고 지하에 있는 복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갤러리들이 완전히 어둡다는 점입니다. 횃불이나 다른 조명기구의 사용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석관들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500km 떨어진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석관들은 산악과 사막 지역에서 나왔으며 나일강과 직접 연결된 길이 없었습니다. 나일강이 가장 논리적인 운송수단이었을 텐데 말이죠. 지질학적 조사에 따르면 이 석재 블록들은 채굴될 당시 100톤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웠으며 발견된 그 자리에서 가공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거대한 바위들은 아마도 300톤에서 400톤 정도의 무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거대한 석재들을 채굴지에서 세라페움까지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100m 떨어진 곳으로 운반하는 것.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400톤. 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이것이 장거리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디젤 기관차 한 대의 무게와 맞먹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기관차는 분명히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을 조립해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고 무거운 블록이 운반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예의져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예술가 마이클 하이저의 작품 레비테이티드 메스로 2012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약 340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이 바위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채석장에서 채취되어 약 160km를 이동해 로스앤젤레스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운반하기 위해 176개의 바퀴가 달린 60m가 넘는 특수 트럭이 제작되었습니다. 운반 작업은 열 하루일 동안 진행되었고 도로를 폐쇄하고 매우 복잡한 물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바위를 채석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위들은 현장에서 가공된 뒤 지하 좁은 터널에 배치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근처에서 이루어진 가공 작업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요소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유물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가공된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부 벽면은 완벽하게 평행하고 평평해서 모서리 근처에 레이저를 비추면 빛 한 줄기도 통과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뚜껑은 너무나 정밀하게 맞물려서 거의 밀폐 상태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도구만으로 어떻게 이런 정밀함을 구현했을까요? 분명히 그 시절에는 다이아몬드 칼날이나 이런 종류의 돌을 가공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금속 합금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재구성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구리와 청동 도구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은 비교적 부드러워서 화강암을 조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구성에 따르면 석건을 가공하기 위해 고대 이집트인들은 석영 모래와 같은 천연 연마제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려면 광물의 경도를 측정하는 모스 경도계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척도는 재료가 다른 재료를 긁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분류하며 1은 활석 2 위치하고 10은 다이아몬드가 위치합니다. 석관을 이루는 재료인 화강암은 모스 경도계에서 6에서 7 사이에 위치하고 구리는 3에 위치합니다. 모스 경도계는 서열 척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0번 자리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1번 자리에 있는 활석보다 10배 더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단단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값들은 단순히 경도 순서로 배열된 것입니다. 이 척도는 숫자가 더 높은 재료가 숫자가 더 낮은 재료를 긁을 수 있도록 재료들을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따라서 척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구리와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위치한 화강암 사이에는 엄청난 경도 차이가 있어서 구리가 화강암을 긁거나 연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화강암을 가공할 때 단지 연마용 모래만을 사용해서 그렇게 정밀한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석관들의 내부에 관한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내부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반짝이고 있지만 외부는 더 거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점은 매우 흥미로운데 만약 이것들이 항소를 안에 넣기 위한 석관이었다면 왜 내부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이것들이 닫혀 있었다면 누가 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석관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인 연마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돌을 광택내는 과정은 연마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돌의 모든 거친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관의 세부를 관찰해보면 우리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뚜껑이 석관 위에 얹혀지는 지점에서 마치 화학약품이 사용되어 넘쳐 흐른 것처럼 일종의 흘러내림 자국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가공 방식 덕분에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이 반짝이는 외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현대의 연마는 아무리 잘해도 표면적일 뿐이고 금방 손상됩니다. 반면 세라페움의 석관에서 볼 수 있는 연마는 돌 내부 깊숙이까지 스며든 것처럼 보이며 유리화된 층을 형성해 외부 환경과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돌을 보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라페움을 관찰해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요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들은 채석장에서 발견된 장소까지 어떻게 운반된 것일까요? 이렇게 좁고 비좁은 곳에서 어떻게 그 돌덩이들을 다룰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단단하고 견고한 재료를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가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연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석관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강화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o qualcos'altro. 이 모든 요소들을 한 줄로 세어보면 세라페움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였다는 의심이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비롭고 알려지지 않은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 장소의 진짜 기능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른바 석관들이 특정 지점에 배치된 방식뿐만 아니라 그 이유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의 제작 방식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사카라의 세라페움은 외계적인 무언가, 연구하고 더 깊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지혜와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거대한 돌덩어리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다루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장소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